네,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 또 이렇게 인사드린 디너스입니다. 제가 글을 좀 써야 되는데, 그죠? 글 쓸 시간이, 이게 글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잡아먹고, 그리고 이제 저 스스로도 조금 낮은 품질의 글을 전해드리는 게 굉장히 조금 부끄러운지라 글보다 이렇게 짧게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는데요. 이 주제 같은 경우도 사실 글로 말씀드리는 게 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는 주제를 하나 골라왔습니다. 최근에 조금 뭔가 핫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말도 많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레스토랑에 차별 대우가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너 같은 블로거, 그죠? 뭐 평론가, 사칭 평론가는 어떻게 이제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서 그 질문에 대해 답하는 겸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용어에 대해서부터 좀 정확하게 우리가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스토랑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좋은 대접을 해주는 게, 그러니까 대접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비하의 뉘앙스가 있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이런 행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말로는 이게 딱 정해진 표현을 제가 잘 모릅니다. 우리말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영어에서, 영미권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것들 이제 학술적으로 preferential treatment라고 해서 서비스 이제 연구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의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일반적인 이제 스탠다드 폼 밸류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소셜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우대해주고 추가적인 상품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상품을 제공해주는 행위를 프리퍼런셜 트리트먼트라고 이제 이 학계에서는 칭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정의 같은 경우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제 참고한 문헌들과 그리고 이 정의를 이제 쓰고 있는 논문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프리퍼런셜 트리트먼트 중에서도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이 earned와 unearned 이 두 가지의 구분이 있다는 점이 사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earned preferential treatment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어떤 프로그램 명확한 이제 공개되어 있는 기준, 뭐 공개까지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기준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만족한 사람들한테 기계적으로 우대를 제공하는 방식이 이제 전통적인 earned 이제 preferential treatment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뭐 시스템이 이런 항공사의, 그죠? 뭐 우대 고객 프로그램, 그죠? 스타이얼라인스 골드, 뭐 아니면은 대한항공의 뭐 스카이팀, 뭐 엘리트,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내가 실적을 쌓으면 그거에 따른 혜택을 줄게, 그죠? 할인을 주든 뭐 업그레이드 주든 할게, 뭐 아니면 호텔에서 이런 숙박일수 보너스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전통적인 이 earned, 그러니까 얻어서 획득하는 그런 이제 혜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이 unearned라는 거는 그저 얻지 않은 건데, 그것은 뭐냐면은 특정한 기준이 없이 뭐 일회성으로 제공되는 혜택인데,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기준이 없이 이제 그 선발되는 방법이 그때그때 다른 것이 unearned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서버에게 팁을 많이 줘서 서버가 특별한 이제 주방에 오더를 해서 주는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슈퍼마켓에 100만 번째 고객으로 당첨된다거나, 아니면은 그죠, 뭐 오버부킹이 돼서 업그레이드를 받는다거나, 이런 다양한 그런 상황들은 사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우리가 100% 일어난다라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unearned라고 해서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쪽이 사실 오늘날 이제 레스토랑의 어떤 특혜, 대우 문제에서 가장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어떤 뭐 블로거 우대, 그죠? 인플루언서 우대, 뭐 그런 것들도 사실 이제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구분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과연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이런 업장에서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에 대해서 먼저 사실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학술 연구 결과 분명히 이것들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출처는 왼쪽 아래에 조그맣게 써놓은 이 텍스트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프리퍼런셜 트리트먼트 마케팅은 분명한 장점을 사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계속 유지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대우를 받는 소비자는 자신이 더욱더 주목을 받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와, 저 사람 봐, 혜택을 받았네 이렇게 보지 않더라도 마치 남이 나를 보는 것 같은, 그리고 그런 인정을 받는 것 같은 감각을 자연스럽게 당연히 느끼는 거고요. 뭐 학술 연구 결과지만 우리가 상식선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그런 혜택을 받는다는 거를 부러워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런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기쁘다는 감정을 더 적극적으로 표출하죠. 그리고 이런 효과들은 당연히 그 정해져 있는 우대 프로그램이 있을 때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이런 효과가 훨씬 더 극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뭐 우리가 연구하지 않더라도 자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기대하고 받는 서비스를 받는 것보다 깜짝 서비스를 받을 때가 훨씬 기쁘고, 뭔가 내가 더
어떻게 보면은 그 기존의 서비스를 받는 것보다도 더 큰 혜택을 받는다라는 그죠? 느낌을 받잖아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게 이런 마케팅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이제 이러한 이제 뭐 깜짝 우대 프로그램, 일회성 우대 프로그램에서 그죠? 이게 영어를 안 쓰고 이 표현을 우리말로 잘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네요. 참 번역이라는 게 이럴 때마다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당연하게 이러한 일들이다. 근데 이 페이퍼 최근에 연구 사실 이거 말고도 몇 개 연구를 더 봤는데 연구에 대해서 사실 단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단점이라는 게 또 이것도 상식선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다른 고객의 반응,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그 한 명의 고객을 사로잡는 대신에 여러 명의 고객을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다른 고객은 뭐 불평등하다고 느낀다. 왜냐면은 그 아까 우리가 흔히 지금 이제 레스토랑 업계에서 사람들이 이제 뭐 그런 뭐 블로거 우대를 하는 곳, 특히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인플루언서 우대를 너무 이렇게 티내고 하는 곳은 가지 않아요. 그리고 뭐 식사권 뿌리고 이런 것들 가지 않아요. 그 식사권을 뿌리는 곳은 제가 가지 않는다라는 건 아마 제 블로그 애독자분들이라면은 한 번쯤은 어디서 그래서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인간적으로 그것이 불평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데 나는 정가를 지불하고 아니면은 뭐 같은 비용을 지불했는데 나는 조금 덜한 서비스를 받는다면 내가 그 사람 먹여 살린다라는 기분 당연히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페이퍼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사회적으로 바른 일인가라는 거에는 근본적인 의문도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사회적인 비용이 이런 이제 마케팅을 위해서 증가할 수 있다. 물론 뭐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거라기보다는 이 기업이 가지게 되는 잠재적인 좀 위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간단하게 한마디 표현하면 이제 소셜 디스컴포트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회사 입장을 생각해 주는 것도 있지만 고객 입장에서 이렇게 불만이 생기는 것도 좀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혜택을 주고 그죠? 그런 마케팅을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그 뭐 블로거들만 이렇게 우대를 받는 건가? 그렇다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마침 또 흥미로운 일이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난 이제 11월 1일, 10월 31일 사이에 우리 시간으로 그때쯤 있었던 일인데 이 뭐냐고 하면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푸드 크리틱인데 이 키스 리는 이제 MMA 선수 출신으로 지금은 아마 활동 안 하고 있는데 이 틱톡에서 레스토랑 크리틱을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인기를 얻은 지금 인플루언서입니다. 인플루언서인데 팔로워가 1,500만 명이 될 정도로 미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영향력이 큰 리뷰예요. 이 키스 리가 다녀와서 야 식당 맛있다라고 하면은 뭐 전국에서 그죠? 저기가 꽂힐 만큼 굉장히 영향력이 큰 이제 리뷰어인데 이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그 테이크아웃 음식점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코로나 때 이제 자기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테이크아웃을 해보고 그걸 이제 먹어보고 리뷰하는 뭐 이런 컨셉으로 굉장히 떴는데 키스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애틀랜타 지역에 가게 됩니다. 애틀랜타에 가게 되는데 가면서 이런 영상을 하나 올려요. 이 영상 한번 보시면 A, invited by the restaurant themselves, or B, was told about the restaurant 100 plus times from locals, from people who mention me, from people who email me, DM me. 99% of the time, I never go to a random restaurant. With that being said, my opinion was asked for. So many narratives being pushed, and it's insane to me. But let's be honest, what else do you want from me? If I go to a bunch of restaurants and have a string of good experiences, then I'm being too nice, I'm lying, the narrative is being pushed that my eye roll is fake and I'm lying just to help people. Then on the same hand, if I go to 2 or 3 restaurants where I don't have the best experience, now I'm tearing down businesses, now I'm being mean, now I need to shut up, now I need to mind my business, I need to sit down. Again, I can't win for losing. I understand everybody gonna have an opinion on the situation. You can disagree with me, you cannot like what I say. Completely understand, and I'm okay with that. But when my safety and my family safety start coming into play, that's where I draw the line at. But what can't happen is with my family or the restaurants or anybody. 네, 사실 영상이 한 3분짜리이기 때문에 대충 어떤 얘기 하시는지 아시죠?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이제 쇼츠를 올리게 됐냐면은 키슬리가 이제 애틀랜타 가면서 사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레스토랑 측에서도 키슬리가 와서 종평을 해주면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평들이 많은데 자기는 절대 그런 평에 응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자기 리뷰의 공정성을 위해서 키슬리는 항상 이렇게 보시면 아까 영상도 사실 차 안에서 찍은 건데 차 안에서 항상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문을 직접 하지 않아요. 이게 어느 정도 유명해진 뒤로는 가족이나 뭐 아니면은 다른 사람 친구나 불러서 이제 주문을 해서 가져오게 시키고 그러고 이제 차 안에서 이제 가게 주인이 모르게 리뷰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제 자기의 그런 공정성을 훼손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팬들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도 내가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솔직하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한테도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그 애틀랜타 지역 사회에서 조금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마침 이제 애틀랜타 지역에 미쉐린 가이드도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뒤로 이제 미쉐린 가이드 첫 원스타가 생기고 뭐 이런 이제 지역 사회 가스트로미 뉴스들이 좀 많았는데, 이제 키슬리가 이 얘기를 했던 게 굉장히 조금 새삼스럽게 뉴스가 됐습니다. 왜냐면은 그동안은 이제 페이퍼 크리틱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공정성이나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런 가벼운 크리틱, 뭐 크리틱이라고 사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냥 이런 애들은 인플루언서, 그죠? 먹방, 뭐 유튜버,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이 키스리 같은 사람이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직업적, 그죠? 자존심, 그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면서 조금 어떤 시대의 경종을 울렸다. 이런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레스토랑들도 잘못하는 거고, 그런 거를 좋다고 받아먹는 그런 인플루언서들도 좀 잘못하는 거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게 된 게 뭐, 키스리가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 이제 카디비가 이 얘기를 이제 받아가지고, 자기도 이제 미치겠다. 카디비도 그래서 배달 음식 먹을 때 언젠가부터 자기 이름으로 주문을 못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바이럴하게 얘기가 퍼지면서 미국에서도 이게 사실 한창 논란이 됐는데, 좀 어쨌든 사회의 국룰, 그죠? 어떤 다수 여론은 이렇게 보이듯이 좀 공정성이 생각보다 이제 중요한 가치다. 그러니까 뭐 서양이라고 해서 막, 당연히 그 높으신 분이면은 우대해줘야지. 뭐, 평론가 이런 사람들도 더 좋은 서비스를 해주고 싶거나 당연한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뭐 완전 오해라고 저는 생각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페이퍼 같은 경우는 훨씬 심합니다. 이제 저 같은 이제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물론 저는 이제 지면을, 그죠? 인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어쨌든 뭔가 평가를 하겠다고, 그죠? 자신만만하게 나온 거 아니에요? 이런 평가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라는 데 있어서는 이미 많은 이제 앞선 어떻게 보면 업계 선배들의 예시가 사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왼쪽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레스토랑 크리틱 분야에서 가장 전설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조나산 골드라고 해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이제 음식 평론가를 하셨고요. 이제 레스토랑 크리틱이라는 장르에서 최초로 이제 풀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가운데는 이제 뉴욕 타임스에서 90년대에 이제 푸드 크리틱을 했었고, 이제 지금은 이제 나이가 70을 넘으셨기 때문에 조금 이제 윗선에서 물러나신 분인데, 루스 레이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제임스 비어드 상을 이제 푸드 크리틱으로 6번이나 받고 있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지금도 현직을 뛰고 있는 이제 크레이그 라반인데요. 크레이그 라반은 이제 필라델피아 이제 인커리어라는 신문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레스토랑 평가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지금 얼굴이 안 보인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이 크레이그 라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사람 얼굴은 아직도 세상에 이렇게 오랫동안 연재를 했음에도 알려져 있지 않아요. 항상 뭔가 복면을 쓰고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인터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크레이그 라반은 얼굴이 지금까지도 가려져 있는 뭐 미지의 인물입니다. 물론 뭐 알 사람은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알기를 어렵게 만드는 게 이 사람의 이제 컨셉트죠. 이 세 사람이 이제 코로나 때 지나고 나서 이제 레스토랑 크리틱과 어노니미티에 관련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다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은, 레스토랑 크리틱, 그러니까 푸드 크리틱 이런 거를 직업으로 하겠다라고 하려면은 익명성을 자기의 어떤 탑 프라이어티로 생각하고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조나산 골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런 변장을 많이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약하고 이런 거는 기본이고요. 아니면은 애초에 막 아무래도 LA 타임스 같은 경우는 좀 큰 회사니까 직원들이 한 두세 명 먼저 가 있다가 이제 자기는 착석하고 하면 조금 지각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살짝 눈을 피해서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자기 에피소드를 얘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크레이그 라반 같은 요즘 시대에는 그래서 어떠냐 얘기를 하면은, 미국에서 많이 쓰는 레스토랑 예약 어플 같은 경우는 뭐 오픈 테이블이나 레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 했을 때 가명으로 돼 있는 계정을 몇 개씩 만들어서 돌려 쓴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돼 있는 계정은 애초에 없고, 가명으로 만들어서 이제 예약자 이름을, 그러니까 그 순간에 뭐 내 얼굴을 어떻게 알아, 그죠? 사설 탐정 이용해서 알아내서 내가 그 자리에 왔을 때 알아내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그 사람들이 대비를 할 수 없도록 그런 식으로 가명 계정을 사용한다거나, 결제할 때도 이제 신용카드가 아니라 최대한 좀, 내가 이제 크리틱을 하겠다는 식당은 이제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식으로 최대한 이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적어도 이런 공정한 푸드 크리틱의 핵심이고, 어떻게 보면 레스토랑과 이제 크리틱의 쫓고 쫓기는 게임이라는 얘기를 이 세 사람이 사실 모여서 이제 담화를 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런 정도의 전문가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나를 알아주고, 그죠? 나를 알아주기 때문에 혜택을 받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그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적어도 프로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프로들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이제 100%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 그런 이제 오히려 신세대 뭐 그런 크리틱 같은 경우는 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평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평가를 받는 사람도 그리고 평가를 읽는 사람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게 투명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일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친구 차원에서 사실 조나산이나 루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얼굴이 공개가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은 변장을 그죠? 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NIT 크리틱들 같은 경우는 뭐 그래서 연기학원을 그죠? 다닌다고 하죠. 다른 사람인 척 이제 뭐 모자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적당히 변장한 다음에 마치 그런 크리틱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연습을 하고 이제 방문하는 등 뭐 그런 대비를 하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 사람들은 최대한 레스토랑, 그러니까 평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면 이제 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목소리를 사실 녹음하게 된 것도 굉장히 조금 사이트를 만들고 오래 시간이 걸렸죠. 그 전에 뭐 네이버 블로그까지 하면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만은 뭐 목소리 같은 경우도 이게 뭐 결국 공가에 따라 다르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디어가 아직 작고 미디어가 작기 때문에 뭐 제 목소리까지 기억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 것과 더해서 만약에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레스토랑은 대부분 이제 서버를 만나지 그죠? 요리사가 직접 뭔가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서버 선까지 넘어가서 목소리 듣고 얘 누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거라는 아직 위험이 좀 크지 않아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이제 제가 그래도 조금 지키는 것은 제 이름을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차명 계좌 뭐 이런 것까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제나 이런 것은 항상 제가 직접 하고 그러니까 뭐 제가 다른 사람이랑 갔을 때 뭐 엠빵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평가하는 그러니까 블로그에 올라오는 거는 재정적으로는 다 제가 책임을 지는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라이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재정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식사는 아무리 임프레시브하거나 아니면 조금 반대로 임프레시브한 경우에도 슬프게도 쓰지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내적인 그런 좀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있지만 뭐 추후에는 저도 나중에 뭐 제가 만약에 그죠? 조금 더 사람들이 저를 알게 돼서 신경을 쓰는 레벨이 된다고 하면은 이쪽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마땅한 대비를 해야겠죠. 근데 지금은 제가 저를 알아보는 사람에 의한 리스크보다는 오히려 제가 어떤 인테그리티를 지키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지금은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실명까지는 아니죠. 왜냐면 제 이름은 여러분 검색하셔도 안 나옵니다. 그죠? 제 사이트 도메인 있지만 도메인도 익명화 처리를 해놔서 도메인 소유주가 제 이름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누구인지를 쉽게 찾아내기는 어렵게 만들어놨지만 어쨌든 저라는 한 사람의 그 아이덴티티는 조금 이제 움직이지 않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어쨌든 앞으로도 저도 만약에 이 비즈니스는 아닙니다. 돈을 안 벌기 때문에 이게 비즈니스는 아닌데 하여튼 이 프로페셔널리즘이 잘 돼서 만약에 이제 제가 어떤 의견을 내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만약에 이제 제 그런 인테그리티를 손상하기 위해서 노력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저도 앞으로 스트래티지를 변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이제 그동안 푸드 크리틱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까 말했듯이 뭐 마케팅에서는 전통적인 방법이고 뭐 그렇다고 하면 무조건 허용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런 걸 받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여러분 사실 이런 측면이 좀 궁금한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 딱 다 쉽게 답을 내자면은 첫 번째는 여러분이 푸드 크리틱을 할 게 아니라면은 주는 호의를 거절하지 마세요. 그것이 뭐 내가 레스토랑에 단골이라서 받은 것이건, 그죠? 뭐 레귤러라서 받은 것이건 아니면은 내가 조금, 그죠? 업계에 뭐 인플루언셔란 사람이라서 받은 것이건 뭐 그죠? 푸드 크리틱까지는 아니더라도 나 그래도 팔로워가 몇 천에서 몇만 원 되는 인플루언서고 그죠? 다 자연스럽게 그냥 좀 잘 알려진 뭐 셰프의 친구의 친구랑 알고 있는 뭐 이런 거라서 받은 걸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내가 예약할 때 그죠? 나 결혼기념일인데 챙겨주세요. 나 생일이에요. 이런 걸 써서 받은 거라 뭐가 됐든 간에 주는 호의는 여러분 거절하지 마세요. 주는 사람도 줄만 하니까 주는 겁니다. 거절하지 않고 받되 그것이 마치 이제 앞서 말했듯이 그 자연스러운 감정. 내가 특혜를 받고 있다. 나는 이 업체에서 조금 더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남에게 너무 과시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아까 우리가 봤듯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마케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반갑지 않은 그 행동일 수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이 큰 행복을 받아오고 다시 재소비를 하고 그죠? 우리 회사의 앰베서더가 돼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레스토랑에 어떤 반감을 가진 고객들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그것 자체도 레스토랑을 위한 일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받은 혜택에 대한 고마움은 최대로 표시하되 남들과 내가 다르다라는 어떤 그런 좀 우월함을 표현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는 게 여러분이 받은 그 혜택에 가장 크게 잘 보답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얘기 전부였고요. 뭐 여러분이 오늘 알아갈 만한 것은 그죠? 뭐 그래도 레스토랑 크리틱이라고 넙죽넙죽 받아먹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조금 이제 여러분의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물론 한국에서 그 평론가를 한다는 사람들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저는 항상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표준에 있어서는 여러분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영국 심지어 여러분이 인도 남아공을 가시더라도 푸드 신문의 푸드 크리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그 기준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마케팅 측면에서도 뭐 그런 단결 대우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비과학적이고 뭐 어떻게 보면은 지멋대로 운영이고 이렇다기보다는 사실 굉장히 오히려 정교하고 그죠? 전문적인 운영 방식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어느 정도 양쪽에서 익스큐즈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특정한 레스토랑이나 뭐 특정한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을 다룬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심심하게 지나갔는데요. 뭐 나중에 조금 더 매콤한 주제가 있으면은 그저 맛있게 조리해서 또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대비 잘 하시고요. 오늘 또 눈 많이 오는데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